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에이, 어떻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 혼다 고이치 저자의 3m의 행복과 함께 주위에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걸 느끼는 방법도 저마다 다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행복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그건 자신의 주변이 웃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많더라도 혼자라면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해도 함께 웃을 수 없다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어떤 행복의 형태도 거기에 웃음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건 곧 소중한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복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행복은 늘어만 가죠. 누군가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가령 처음 느낀 행복이 1이라고 하면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5, 10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행복 총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웃음은 아무리 나눠도 줄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점점 늘어나죠. 행복이 곧 웃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떠도는 행복의 총량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웃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 당신의 마음속 반경 3m에는 누가 있나요? 사람들의 고민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의 기쁨 역시 인간관계에서 오죠. 관계만큼 기쁨과 괴로움, 양쪽 모두의 원천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반경 3m에 누가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친구들, 동료들, 나아가서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소중한 사람까지 여러 얼굴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를 쉬이 혼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도덕과 윤리에 따른 무엇을 해야 한다는 버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반경 3m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반경 3m,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죠. 자신을 가장 먼저 만족시킬 것.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진심으로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한 상태라야 비로소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곧 자기 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되면 100이면 100,
보상을 바라게 되죠.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니 너무해. 이렇게 되면 웃음의 연쇄작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조차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충족되면 컵에 가득 담긴 물처럼 자신의 그릇 안에 찰랑찰랑 넘쳐흐르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나는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식이 생기지 않아서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웃음의 연쇄작용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현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세요. 인간은 자신이 기쁠 때보다 소중한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10만 원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산다고 쳐보죠. 이 또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을 산다면 저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후자가 자신에게도 더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행복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보상이니 인정이니 그런 걸 구할 필요도 없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주변 사람이 행복해져야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기쁜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현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거기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필자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과거에는 비뚤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계기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챙기기 시작했더니 내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졌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선순환이 일어났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띠는 멋진 사람을 알게 될 때마다 점점 더 넓어졌고 행복의 순도도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일상에서 불쾌한 일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서 별거 아닌 일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욱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세 기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저의 은사이자 일본 제일의 개인 투자자로 불리던 와에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게 있지 않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 끌어당기기만 하면 주변에 탐욕스러운 사람들만 모이게 되지. 그러면 자네 주변이 온통 욕망으로 가득해져서 마음이 불편해져. 하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인생이 즐거워질 게야. 그의 말처럼 나를 조금씩 바꾸는 동안 주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고 인생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와일씨가 한 말에 좀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반경 3m 안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은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들 뿐입니다.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자신과 주변의 행복을 위한다면 넣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정말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을 잘 대하면 유유상종 효과가 일어납니다. 유유상종 효과란 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마치 신기한 힘이 작동해서 추려내듯이 주변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가까운 이들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만과 고민만 늘어놓기 십상인데 그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지요. 만나면 늘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주변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상의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유유상종 효과가 작용하면 신기하게도 처음엔 멀게 느껴졌던 사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람까지 좋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니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건 나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상대방도 자연스레 감화되고 결국에는 내 주변에 싫은 사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어떠신가요? 자신을 포함해 반경 3m 안의 사람들을 웃음으로 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필자는 한때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던 아버지 회사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는데요. 값비싼 상품이다 보니 기업 경영자들이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엔 사업이 부진에 빠지며 자금이 필요해서 회원권을 내놓는 고객들도 있었죠. 덕분에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여러 사람들의 인생 고락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탄 사람이라도 3년 후에는 다시 멋지게 일어나는 사람, 3년 후에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 관찰해 보았습니다. 보란 듯이 재기한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덕분에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상황이 나빠져 주변 사람들이 좌절과 실패를 수습해 줄 때마다 미안하다, 볼 면목이 없다 라는 죄책감보다는 그 사람 덕이야, 고맙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더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직원 등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눈에 보이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회원권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왠지 모르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신기하게도 어딘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비록 잠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누군가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20대 중반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거액의 부채를 다 갚고 연매출 2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저는 마찬가지로
20대에 성공한 경영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령 누군가가 외제차를 사면 자기도 따라 사는 게 일상 다반사였는데요. 하지만 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먼저 걸어간 인생 선배들을 보면서 그런 들뜬 분위기에 크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 세대를 보유한 사장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우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매매 계약서를 교환한 회사를 방문해보면 그 사장이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장실이 지나치게 호화로웠습니다. 그런 사장은 반드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안 돼. 괜히 건방 떨고 다니다간 나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 라고 스스로를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탈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아랫사람이 배신하거나 들고 일어났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없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잠깐의 성공은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을 소중히 대하면 그것만으로 행복해지고 설령 역경에 처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새로운 행복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배운 최고의 인생 공부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분명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이죠. 필자도 돈을 벌 때는 돈을 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가령 책 인쇄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낯선 사람이 책을 받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에 더하여 돈까지 들어오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돈을 벌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기쁨까지 주다니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이것은 특정한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죠. 받은 돈의 출처에 대해 한 번쯤 길게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가령 소매점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월급은 고용주인 소매점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소매점은 그 월급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상품과 서비스를 사주는 고객이 내는 돈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돈을 낸 이유는 그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즉,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이해하셨을 거예요. 소매점 직원이 받은 돈에도 돈을 낸 사람의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돈이 지나온 경로를 상상해보면 그 너머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행복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일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받은 돈에 고객의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업무상 특유에서 웃었던 사람도
조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객이 행복해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돈이 지나온 경로를 상상해 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지를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행복해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걸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상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몸도 자연스레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지나가는 경로를 상상해 보면 자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기쁨을 주기까지 하다니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반경 3m를 웃게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감사의 마음을 한 세트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변도 웃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느낌으로써 여러분도 받은 돈에 감사해야 하고 나아가 돈을 쓸 때도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돈과 감사의 마음을 한 세트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땀을 흘립니다. 돈이란 결국 자신이 들여야 하는 노력을 몇십 분의 1로 줄여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땀 알프스까지 직접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물을 퍼올리는 대신에 1,000원만 내면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죠. 몇천 원만 내면 직접 만들기 어려운 맛있는 포테이토 칩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돈으로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돈은 본래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이는 돈은 전부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손에 도달해 그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자원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면 돈을 쓰는 일이 그저 아깝기만 한 마음은 사라지실 거예요. 타인이 하는 일에 감사함을 느끼면 자연히 자신이 하는 일에도 똑같이 누군가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을 받을 때든 낼 때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도가 전혀 다른 것이죠. 나를 채우고 사람들을 채우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그 함정이란 바로 자기 희생 의식입니다. 해준다에서 싹 트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아무리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도 서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받은 만큼 갚으라고 바라는 한 인간은 진심으로 웃을 수 없으니까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과연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었는가를 깨닫고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신감으로 가득한 현명하게 자기 중심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여전히 스스로를 채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죠. 그런 째째한 자신이 얼굴을 내밀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 좀 위험한 것 같아. 10년 후에 멋지게 성장한 나라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할까? 10분 후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10년, 20년 후에는 제법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자에게는 앞으로 나와 주변을 행복으로 채우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만을 위해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꽉 채워진 사람으로 성장해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웃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더 풍요로운 행복감에 젖어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몹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자신을 채울 것. 그래야 3m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100배나 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웃음의 띠가 점점 확산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풍요롭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3m 안에는 누가 있나요? 가까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진심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열립니다. 그게 만약 어렵다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호전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경 3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그 띠가 점점 더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혼다 고이치 저자의 3m의 행복과 함께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소개한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의 저자이기도 해서 되게 반가웠어요.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은 재미있는 소설 형식이었다면 이 책은 에세이 형식으로 주변의 부자들을 보며 저자도 직접 경험한 풍요로운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책에서는 주변의 반경 3m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자가 일과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까지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당연한 듯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3m 안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이들과의 관계는 행복하신가요? 그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웃게 하고 만족시켜야 주변 사람들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웃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